영자 씨 정말 영자 씨입니까? 박재수 씨, 당신이 왜 여기 계십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뵙다니.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준호의 아버님이시라니요. 엄마, 아버님 오셨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3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작은 원룸에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영자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서울 광장시장 안쪽 골목, 영자는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영자를 반찬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정작 영자 본인은 그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35살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손에 쥔 건 딸 하나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 영자는 광장시장 구석 좁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영자는 남은 나무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이만 잘 키우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영자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딸 민정이는 지금 35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영자가 밤늦도록 일할 때도 불평 한 번 없이 혼자 공부하던 딸이었죠.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도 민정이는 스스로 공부해서 교대에 합격했습니다. 졸업식 날 영자는 울면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민정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더 고생하셨어요.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영자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정이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신랑은 박준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동료 교사였고 성실하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준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반듯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웨딩홀 계약, 예단, 예물까지. 영자는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이건 영자에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소하게 해도 돼요.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평생 이 날을 위해 산 거야. 내가 부족함 없이 시집 가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영자에게 딸의 결혼은 삶의 목표이자 끝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잘 시집 보내면 그 뒤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너무 고단했기에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사돈댁이랑 식사하기로 했어요. 준호 아버님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돈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나물 다듬고 김치 담그며 살아온 영자였습니다. 사돈댁은 강남에 산다고 했습니다. 교육자 집안이라고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알았어, 민정아. 엄마가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작업복과 낡은 외투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시장 언니한테 돈을 빌려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장 한 벌을 샀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참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래도 될까? 영자는 불안했지만 딸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습니다. 미용사가 거울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젊어 보이세요.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옷을 입고 또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 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을 보며 영자는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래도 주름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예쁘세요. 그래? 엄마가? 네, 정말요.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레스토랑까지 가는 내내 영자는 긴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민정이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네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레스토랑 문을 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영자를 이끌고 안쪽 테이블로 갔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 계세요. 준호네 부모님 곧 오실 거예요. 영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참. 준호 아버님 성함이 박지수세요.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박지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40년 전 그 이름.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지수.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보며 애써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민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좀 긴장돼서 그래.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들여다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영자는 25살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식당에 왔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재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항상 혼자 일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일이야 원래 힘든 거죠.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수는 그 뒤로 자주 영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짧은 대화였지만 점차 길어졌습니다. 재수는 영자에게 책을 빌려줬습니다. 영자는 밤늦게 책을 읽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영자 씨,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재수는 영자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산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영자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수의 집안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재수의 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재수는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와 어울릴 수 없어요. 그만 만나세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수의 아버지는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정리하세요.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영자는 그 돈봉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수는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집안의 압력 앞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 뒤로 영자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살의 맞선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결혼했습니다. 민정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영자는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자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재수에 대한 기억은 마음 깊숙이 묻었습니다. 엄마, 저기 오시나 봐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영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영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영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지수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수도 영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영자. 재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자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정이와 준호는 두 사람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이쪽이 민정이 어머님이세요. 준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재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수의 눈에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수입니다. 재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영자는 겨우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말했습니다. 재수는 영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순간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정이 어머님은 광장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세요.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시대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재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메뉴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영자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영자도 재수를 몰래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몇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영자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니 저희도 이제 사돈이 되는 거네요. 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그 말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사돈이 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수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재수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이와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재수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수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재수는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영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재수. 그 사람이 사위의 아버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재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본 그 얼굴.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사장님, 정신이 없으시네. 무슨 일 있어요? 옆 가게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민정이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좋은 일 앞두고 계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언니는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좋은 일이 맞긴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돈이 재수라는 사실이 영자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예식장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예식장 확정했어요.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 잘 됐네. 우리 민정이 드디어 신부되는구나. 영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이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딸의 행복을 망칠 순 없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엄마, 그런데 준호 아버님이 엄마 연락처 좀 달라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의논할 것도 있고 사돈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수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니. 무슨 이유에서일까?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준호 아버님도 되게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을 배웅하고 나서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보낸 재수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기 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재수였습니다. 영자 씨, 저 박재수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재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광장시장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제가 장소 보내드릴게요. 영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단둘이 마주 앉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오후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언니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가세요? 네,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영자는 얼버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광장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영자는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재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재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재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수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딸 키우고 혼자서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재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민정이가 착해서 별 탈 없이 컸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자에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재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일까?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비겁했어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어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다는 게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헤어졌고 그 자식들이 만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운명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재수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 사실 그동안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재수의 고백에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각자 가정을 꾸렸잖아요. 맞아요. 저도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평생 당신한테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당신을 혼자 두고 도망쳤다는 게. 재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상처가 다시 아물지 않은 채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죠.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서 제대로 된 사돈 노릇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재수의 말에 영자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면 앞으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할 게 뻔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처음 만난 사돈으로 지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그게 좋겠네요.
민정이와 준호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재수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30년 전에 이혼했어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수는 그걸 알아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부인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 생활을 오래 했죠. 마지막까지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재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그가 부인을 사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호한테도 좋은 어머니였고요. 재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그게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재수도 자신처럼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제 정말 과거는 묻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영자는 금방 손을 놓았습니다.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과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카페를 나오며 재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자주 연락할 일이 있을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괜찮아요. 저도 민정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재수 씨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수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수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를 묻자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예식장 가서 최종 점검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준호 아버님도 오신대요.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영자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재수와 또 마주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갈게.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결혼식까지 재수와 계속 마주쳐야 할 텐데 과연 자신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자는 민정이와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재수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수는 영자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식장 담당자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좌석 배치, 식순, 패백 장소 등. 영자는 담당자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재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신랑 아버님, 신부 어머님, 이쪽이 패백실입니다.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영자와 재수는 함께 패백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게 됐습니다. 민정이와 준호는 밖에서 다른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패백을 올리겠네요. 그러게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수는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것, 민정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죠. 애가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영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알게 되면 큰일이었습니다. 재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가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며칠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멍한 표정으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시장 언니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왜 그래?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아니에요, 언니.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영자는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재수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 앞에서 재수와 함께 서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예약해둔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으니 평소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미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자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이 와 있었습니다. 영자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민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지워져요.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예쁘다. 엄마가 이렇게 예쁜 신부를 낳았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고생해서 저 키워주신 거잖아요. 민정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수였습니다. 재수는 영자와 민정이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부님께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이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준호가 복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잘 살게요. 민정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재수는 영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영자도 재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떨어졌습니다. 재수는 민정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준호 어머니가 생전에 준호 며느리에게 주라고 남긴 거예요. 재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민정이가 상자를 열자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소중히 간직할게요. 재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수의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반지라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신부 대기실을 나와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엔 재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예식장이었지만
순간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입장이었습니다. 준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이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민정이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영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민정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민정이는 준호에게로 갔습니다. 영자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으면서 제수를 봤습니다. 제수도 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영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서로에게 절을 하고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저 아이들은 행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됐습니다. 영자와 제수는 패백실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신랑 신부는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영자는 민정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수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수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민정이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나갔습니다. 패백실엔 영자와 제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사돈이 됐네요. 그러게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수는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제수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님, 사진 찍어야 해요. 영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수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을 찍기 위해 예식장 무대로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민정이 옆에 섰고 제수는 준호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양가 부모님께서 가운데로 오셔서 신랑 신부 뒤에 서주세요. 영자와 제수는 민정이와 준호 뒤로 갔습니다. 네 사람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이루지 못했던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니. 제수와 가족 사진을 찍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돈으로서 찍는 사진일 뿐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영자와 제수는 각자 자리에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영자는 시장 언니들과 친척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영자야, 진짜 잘 됐다. 민정이 시집 잘 보냈네. 언니 고마워요. 와줘서. 영자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수도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장시장 가게에서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는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수의 얼굴, 그의 목소리, 패백실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까지. 영자야, 또 멍하니 있네. 요즘 왜 그래? 시장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민정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러게, 딸 시집 보내고 나니 허전하지. 그래도 잘 됐잖아.
사위도 좋고 사돈도 괜찮은 사람 같던데. 언니의 말에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돈이 괜찮은 사람이라니.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재수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 그는 단순히 사돈이 아니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엄마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도 잘 지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정신없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준호는 잘해주지? 네, 정말 잘해줘요. 엄마, 그런데 다음 주에 추석이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준호 아버님 댁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수의 집에서 명절을 보낸다니. 그래, 알았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엄마, 미안해요. 내년엔 엄마랑 보낼게요. 괜찮아, 민정아. 너 시집 갔으면 시댁 어른 먼저 챙겨야지.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딸 없이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민정이가 재수의 집에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재수였습니다. 영자 씨, 저 박재수입니다. 재수의 목소리에 영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추석에 민정이가 저희 집에 온다고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영자 씨도 같이 오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사돈간인데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수의 집에 가라니.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쉴게요. 민정이도 혼자 계실 엄마가 걱정된대요. 제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재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민정이 걱정도 됐고 솔직히 재수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장 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아, 사돈이요. 추석 때 같이 보내자고 하네요. 그거 좋은데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 가 영자야. 언니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추석 전날 영자는 재수에게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재수는 기뻐하며 주소를 보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재수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영자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큰 봉투에 담아서 재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재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수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우리 민정아. 영자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재수가 영자가 가져온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영자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재수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영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재수의 아내에게 절을 하고 있다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준비한 음식과 영자가 가져온 음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재수가 영자가 만든 전을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역시 손맛이 다르십니다. 과찬이세요. 영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재수는 영자를 계속 챙겼습니다. 반찬을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민정이와 준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버님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민정이가 진실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 후 민정이와 준호는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거실엔 영자와 재수만 남았습니다. 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민정이도 좋아하고 저도 기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민정이 보고 싶었어요. 혼자 명절 보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낫잖아요. 재수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재수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까? 재수 씨,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이 눈치채면 안 돼요. 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저도 조심할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조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40년 전 사랑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재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정이와 준호는 안에 있었습니다. 재수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영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재수가 영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자는 놀라 재수를 바라봤습니다. 재수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재수는 그렇게 속삭이고 손을 놓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수는 문을 닫았고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영자는 계속 손을 바라봤습니다. 재수가 잡았던 손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영자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혼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재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추석날 현관에서 손을 잡았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재수는 사돈이었습니다. 딸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40년 전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있으세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응,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지금 엄마 가게로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해.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말할게요. 민정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민정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준호랑 싸웠어. 영자는 급히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준호는 좋아요. 그런데 민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영자는 딸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민정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준호 아버님 댁에 갔었어요. 짐 좀 정리하러요. 응, 그래서?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아버님 물건 같았는데 열어봤어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 안에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쓴 편지들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이 김영자였어요, 엄마.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엄마 맞죠? 엄마가 준호 아버님이랑 옛날의 연인이었던 거죠? 민정이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들통 나버렸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말해야 했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영자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민정이는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시집간 집이 엄마 옛 연인의 집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민정아, 엄마도 몰랐어. 결혼식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야. 사돈 이름을 듣고 그때 알았어.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왜 결혼식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엄마 과거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영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엄마는 지금도 준호 아버님을 사랑하세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준호 아버님을 대해야 해요? 어떻게 준호를 보고 살아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정아, 엄마 잘못이야. 다 엄마 잘못이니까 엄마를 원망해. 준호한테는 죄가 없어. 내가 준호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잖아. 하지만 엄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민정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민정이는 영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정이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한테는 말 안 할게요. 준호가 알면 아버님한테 실망할 거예요. 민정아. 그리고 엄마, 부탁이에요. 준호 아버님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민정이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민정아. 엄마가 조심할게. 민정이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수가 받았습니다. 영자 씨, 무슨 일이세요? 재수 씨, 민정이가 알아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재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보관하고 있던 옛날 편지를 봤대요. 아, 재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우리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아니,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영자 씨, 민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때문에 저 아이가 고통받고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영자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둬야 해요. 네, 그렇게 해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었지만 다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민정아. 엄마도 준호 아버님도 잘못은 없어요. 운명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다 같이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민정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지만 절대 함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정말로 재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광장시장은 연말 분위기로 붐볐지만 영자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재수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정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수도 영자를 배려하는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딸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저 임신했어요. 영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민정이가? 네, 엄마. 이제 곧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엄마가 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축하해, 민정아. 정말 축하해.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랑 준호 아버님이 함께 손주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수와 함께 손주를 돌본다니.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아, 그건.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엄마랑 준호 아버님이 옛날에 사랑했던 것도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도요. 민정이의 말에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엄마,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쟤 때문에 엄마가 평생 외롭게 사시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민정이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인생도 사세요. 이제 저도 어른이고 제 가정이 있어요. 엄마도 행복하셔야 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커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그냥 이대로도 충분해.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민정이는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준호 아버님한테 연락하세요. 두 분이 서로 마음이 있으시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저는 이해할게요. 영자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용기를 내서 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 씨, 재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재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재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고 할 수 없죠. 영자 씨 생각에 매일 힘들었어요. 재수의 솔직한 고백에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정이가 임신했어요.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수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합니다. 우리 손주가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민정이가 우리 둘이 함께 손주를 돌봐달래요. 영자의 말에 재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저는 40년 전에 당신을 지키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재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도 재수를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 우리 이제 너무 늙었어요. 사랑을 시작하기엔. 아니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영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조금씩. 재수의 말에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재수는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한강 위로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민정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자와 재수는 함께 산후조리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민정이를 보며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기 예쁘죠? 민정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재수도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손주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 민정이랑 준호를 닮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손주의 조부모로 부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그저 사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첫사랑이자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자와 재수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손주를 돌보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정이와 준호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봄날 영자와 재수는 남산을 찾았습니다. 40년 전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재수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요. 참 먼 길을 돌아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재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도 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 저도 감사해요. 우리 민정이가 준호를 만나줘서, 그래서 제가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손주의 조부모라는 이름으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고 때로는 포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온다는 걸. 운명이 두 사람을 떼어놨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분명한 사랑으로.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영자와 재수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재수가 영자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 영자는 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에게도 행복할 시간이 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통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